네, 트로피칼 사운드입니다. 겨울철에 진짜 많이 연락 주시는 게 그 자동차 방전입니다. 그 자동차를 한 3, 4일 정도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운행하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배터리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는 뭐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이런 게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 이제 심각한 거는 암전류입니다. 세 번째 이제 암전류가 있어서, 누설 전류가 계속 있어서 주차를 했을 때 슬립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조금 안 흘러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 많이 흘러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가 문제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보통 CCA랑 저항치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알리에서도 보면 뭐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여기 보면은 얘가 CCA이고 여기가 저항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보통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950cc의 용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여기 보면은 950cc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했는데 CCA가 막 0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950cc나 아니면 한 700 이상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뭐 400, 300이 나온다. 그러면 배터리 갈 때가 된 겁니다. 그거랑 요 저항치도 보면 이제 뭐 3.67mΩ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항치가 막 뭐 4mΩ, 5mΩ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항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CCA는 기준치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저항치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해가지고 이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배터리 점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전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의 카센터, 뭐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카센터에 가시면 배터리부터 교체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진짜 저희 경험상 보면 막 한 진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방전됐다 그래서 얘가 진짜 쓸모없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고 적어도 막 10번 이상 방전되거나 아니면 2년, 3년 이상 쓴 배터리인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이제 교체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뭐 이 CCA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뭐 700ccA인데 650ccA의 점검치가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저항치는 뭐 3.5mΩ 이하로 나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검사를 통해서 배터리 문제가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고, 배터리 문제가 맞다면 교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블랙박스 문제예요. 블랙박스가 주차 녹화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주차하고 문을 닫으면 주차 녹화가 딱 되는 순간 블랙박스가 전력 소모를 하다가, 블랙박스마다 그 기준치가 있거든요. 뭐 12V 이하로 떨어지면은 블랙박스가 전력을 더 이상 먹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메인 배터리의 전력이 12V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계속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배터리가 한 11V나 한 11.5V 이상은 있어야지 시동이 잘 걸립니다. 문제없이 걸리는데, 블랙박스가 전기를 계속 소모해서 얘가 이제 배터리에서 전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이제 평소에 이제 운행하실 때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를 충전을 해요. 전기를 충전하고, 그리고 주차하면 그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의 전력이 딱 끊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보조 배터리의 전기를 계속 가져다 쓰는 그런 그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좀 장기간 하실 일이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거는 걸어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는 필수는 아니지만, 주차 시스템이 별로인 곳, 뭐 경비 시스템이나 아니면 CCTV가 없거나 아니면 도로변에 자주 주차를 하거나 이렇다면 보조 배터리를 장착함으로써
주차 그 녹화 시간,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녹화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전 예방과 더불어서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경험상 자동차 방전으로 입고된 경우에 블랙박스가 문제였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뭐 문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자동차 오디오 튜닝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스피커나 DSP 앰프뿐만 아니고 올인원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다 작업을 하는데요. 올인원에서 방전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암전류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 더 좀 짧게 설명하자면 뭐 발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은 엔진이 돌아가면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데 발전기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시동을 걸었을 때 DC로 이제 전기 측정을 해보면 흐르는 전류가 한 뭐 13, 14 또는 14.5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발전기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11V 또는 12V 이하다. 시동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을 측정해 봤는데 12V 이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발전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발전기도 잘 고장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된 차들이야 당연히 이제 고장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암전류 이제 누설 전류를 확인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3, 4일 만에 방전이 된다. 보통 차를 시동 걸지 않고 주차를 했을 때 배터리가 뭐 정상이라고 한다면 한 2주, 3주, 한 달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한 3주 정도까지는 방전이 안 납니다. 보통 이제 한 0.04 암페어 이하로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얘도 차도 전력 소모가 있어요. 왜냐면 주차하고 나서 나중에 시동 키실 때, 그러니까 문 열 때나 이럴 때 스마트 키로 온오프 하시잖아요. 그리고 원격으로 시동도 걸고. 그럴 때 이제 얘네들도 대기 전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0.04 암페어 이하이고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암전류가 있는 거예요. 이 암전류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전자기기가 문제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그 과정도 이제 저희가 다 차량이 들어오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암전류 점검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계측기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꽂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꽂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암전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 전류가 흐르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암페어 쪽으로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 암페어라고 돼 있죠. 요거로 하시면 돼요. 요거를 넣고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그 마이너스 쪽으로 풀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쪽 풀어주고 이렇게 슬슬 비벼서 마이너스 단자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단자 빼주고요.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케이블 타이 있죠. 케이블 타이로 여기 딱 맞춰서 넣으신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쪽에 그리고 하나는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배터리 그리고 하나는 여기 차체 쪽 요게 차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측기에 보면 이제 지금 0.06 뭐 3 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차가 슬립 모드로 가면 이게 0.04 암페어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한 10분 15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0.04 암페어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암전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큰 겁니다. 전력 소모가 크면 이제 한 3일 내지 4일에도 배터리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암전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 그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기들 예를 들어서 시트를 조절하는 시트 조절 모듈 컨트롤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메인 오디오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앰프나 그 바디 컨트롤 모듈이나 아니면 뭐 릴레이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퓨즈박스가 전체적으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전류를 이제 해결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뭐냐면 차량 내 전자기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걔를 이제 탈거하고 나서 암전류 측정하고 또 다시 장착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트렁크를 오픈해 놓고 찍는 거거든요. 트렁크를 오픈해 놓고 찍는데, 그러니까 얘가 슬립 모드가 들어가 주는데 보통 한 10분 이상 정도 걸립니다. BMW로 치면 비상 버튼의 등이 꺼져야 돼요. 그리고 도어도 다 잠겨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메인 배터리가 본닛에 있으면 본닛에 잠겼다라고, 그러니까 닫혀 있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 고리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뭐 버튼 눌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 차량이 충분히 지금 잠겨 있는 상태, 슬립 모드로 들어가줘야지만 정확한 암전류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고 있을 때 지금 보면 저희 차는 슬립 모드가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0.013A 정도 나오니까 암전류가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보통 정상치가 한 0.02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암전류가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점검으로 해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거 비용 들이기 싫다, 암전류 뭐 점검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고, 그리고 어떠한 전자기기가 고장났을 때 그거를 수리 교체하는 비용도 난 들이기 싫다, 내 차가 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거 암전류 점검하는데 큰 비용 들이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무선 키 스위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키 스위치가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어요. 유선은 이렇게 딸깍 하면은 이제 메인 배터리랑 전력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유선 키 스위치는 리모컨으로 이제 컨트롤해요. 그래서 나중에 차량을 주차하시고 리모트를 오프 시키면 그 메인 배터리의 전력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뭐 평소에 그냥 주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차량 탑승하시기 전에 온 버튼 누르고 스마트 키로 문 여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자동차 방전이 발생했을 때 뭐 블랙박스가 문제다, 아니면 뭐 메인 배터리가 문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카센터에 갔는데 배터리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배터리 갈았더니 또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안 갈아도 되는데 갈게 된 거니까 그런 비용을 아끼고자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객님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배터리 이제 뭐 측정기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고, 그 고객님 차에 들어가 있는 메인 배터리의 CCA와 저항치를 확인해서 배터리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보고 배터리를 교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누설 전류가 있는 거고, 누설 전류는 전문 업체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그 킬 스위치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으로, 만약에 자동차 방전이 지속적으로 된다, 근데 뭐 어디 검사해보고 배터리도 문제도 아니고 이제 암전류도 없다고 하는데 방전이 계속된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거는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마이너스 단자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단자에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 배터리 본체가 바깥으로 더 나와 있어야 돼요, 얘보다.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얘네들도 접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접촉이 잘 안 돼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가까운 카센터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요거 좀 제대로 장착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고객님이 직접 이제 요거 풀러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비벼서 넣으면 이렇게 그러면 잘 들어가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바깥쪽으로 더 나오게 되거든요. 요 배터리 본체 쪽, 마이너스 단자 쪽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예,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 방전이 됐을 때 이제 간단하게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 방전이 좀 잘 된다면 이런 거를 구비해 놓는 것도 좋아요.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파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충전해 놓고 있다가 차가 방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반짝반짝 거리면 요게 이제 대기 상태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그 플러스, 빨간색은 플러스에, 그 검은색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 그러면 이제 딱 초록불이 떠요. 초록불이 뜨면 이 상태로 가셔서 시동 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 자체도 완전 방전된 경우에는 이걸로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량과 차 대 차로 연결을 해서 다른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점프선으로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 보험 부르는 게 뭐 가장 편하긴 하겠죠. 방전된 차를 정비소에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잠깐 시동을 거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방전은 배터리 문제 또는 뭐 블랙박스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암전류 측정도 해볼 수 있으면 본인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이제 암전류 측정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실제로 안전류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해 드리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컬 사운드였습니다.